인테리어 업체 잘못 선택하면 돈만 날리고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업체 선택 실패 안 합니다. 지금부터 5가지만 체크하세요. 안녕하세요. 인더그린 김 실장입니다. 인테리어 하려고 마음먹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가요? 바로 업체 찾기죠. 그런데 막상 찾아보면 네이버에 검색하면 수백 개가 나오고 또 인스타를 보면 다 예쁘게 보이고 또 후기는 또 다 좋다 그러고 도대체 어디를 믿고 맡겨야 할까? 더 큰 문제는 잘못 선택했을 때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계약금을 날리고 공사는 중단되고 하자 생겨도 연락 안 되고 실제로 이런 사례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인테리어 업체 선택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체크하면 최소한 망하는 업체는 거를 수 있어요. 첫 번째, 사업자 등록증과 경력을 확인하세요. 너무 당연한 얘기 같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확인을 안 합니다. 특히 지인 소개나 SNS로 알게 된 업체는 더욱 그래요. 괜찮아 보이는데 뭐 하고 넘어가는데 사업자 등록 안 돼 있으면 그냥 불법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꼭 받아서 확인하시고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진위 여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 기간도 중요합니다. 최소 1년 이상 운영된 업체를 추천드립니다. 신생 업체는 아무래도 리스크가 조금 있겠죠. 경험도 부족하고 자금 여력도 조금 불안정하고요. 그리고 실제 시공 경력도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스타일 해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비슷한 평수 시공 사례 있으신가요? 포트폴리오 보여달라고 하면 제대로 된 업체는 바로 보여줍니다. 근데 애매하게 넘어가거나 자료가 없으면 빨간불이죠. 두 번째, 계약서와 견적서를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대충 보고 사인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손쓸 도리가 없어요. 견적서에는 이것들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시공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주는 건지 구체적으로, 이 주방 전체가 아니라 상판, 그 다음에 주방 목대, 그 다음에 주방 마감재, 싱크볼, 수전 등등 이렇게요. 두 번째, 자재 브랜드와 모델명을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시스템 에어컨의 경우 땡땡땡 시스템 에어컨 공사, 시스템 에어컨을 구성하고 있는 건 실외기, 그리고 실내기, 그리고 기타, 리모컨 등등이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세 번째, 공사 기간을 확인하세요. 시작일과 완료일이 명확하게 기재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총 금액과 지불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세요. 계약금은 얼마고, 착수금은 얼마고, 중도금은 얼마고, 잔금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AS 및 하자 기간을 확인하세요. 보통 1년인데 이게 명시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하자 생겨도 못 받아요. 그리고 말로 하는 구두 계약은 절대 믿지 마세요. 그건 서비스로 해드릴게요. 추가 비용 안 나올 거예요. 이런 말들 하시잖아요. 다 계약서에 명시하라고 하세요. 안 쓰겠다고 하면 그 업체는 거르세요. 세 번째, 후기와 평판을 제대로 확인해 보세요. 요즘은 다들 후기 보시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첫 번째 함정, 조작된 후기. 별점 5개짜리 짧은 후기들만 잔뜩 있으면 한번 의심해 보세요. 친절하고 좋아요, 만족합니다, 이런 것만 있으면 돈 주고 산 후기일 가능성이 있어요. 진짜 후기는 구체적이거든요. 예를 들어 거실 벽지 이렇게 시공했는데 뭔가 모서리 처리가 깔끔했어요. 그리고 공사 중에 분진 및 그리고 민원 관리 정말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등등, 이렇게 디테일이 있어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믿을만 합니다. 두 번째, 블로그나 유튜브 시공 후기를 찾아보세요. 네이버 리뷰보다 블로그가 더 솔직한 경우가 많아요. 실제 시공 과정 사진도 올려오고 아쉬운 점까지 써놓거든요. 업체 이름 검색해서 블로그 후기 한 개에서 2개 정도만 읽어보세요. 세 번째, 주변 지인 추천. 이게 사실 가장 확실합니다. 실제로 써본 사람 후기만큼 정확한 게 없거든요. 주변에 최근에 인테리어 한 사람 있으면 어디서 했는지 그리고 만족했는지 한번 꼭 물어보세요. 감사하게도
25년도에 시공 문의 데이터를 살펴보니 저희 인더그리는 지인이나 가족 소개권이 70%가 넘어가더라고요. 늘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상담하실 때 태도와 소통 방식을 확인해 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중요한데 공사는 한 달 넘게 진행이 돼요. 그동안 업체랑 소통이 안 되면 정말 힘들거든요. 상담하실 때 이런 것들은 꼭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내 요구를 제대로 듣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스타일, 그리고 예산을 얘기했을 때 귀담아 듣고 메모하면서 상담하면 좋은 신호. 그런데 대충 듣고 자기 포트폴리오만 보여준다? 조금 별로겠죠? 포트폴리오의 수준으로 나의 공간의 삶과 행복까지 결정되지는 않거든요. 고객의 니즈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는가? 이 자재 쓰면 얼마나 나와요? 공사 기간은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이런 질문에 애매하게 넘어가거나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러면 빨간불. 제대로 된 업체는 어지간하면 바로바로 답이 나옵니다. 아니, 먼저 설명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을걸요? 세 번째, 연락이 빠른가? 카톡이나 전화를 했을 때 한번 답장 속도도 한번 보세요. 계약 전에는 친절하고 빠르다가 계약 후에는 연락이 안 되는 업체 진짜 많거든요. 상담 단계부터 연락이 늦으면 공사 중에는 더 안 될 확률이 높아요. 네 번째, 단점도 솔직하게 말하는가? 좋은 업체는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안 해요. 이 자재는 좋은데 예산이 조금은 초과될 수가 있습니다. 뭐 또 이 구조는 변경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주는 업체가 진짜 전문가입니다. 다섯 번째, 무조건 저렴한 곳 선택하지 마세요. 이게 진짜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인데 세 군데 견적을 받았는데 A 업체는 약 3천만 원, B 업체는 뭐 약 2,500만 원, C 업체는 2천만 원. 뭐 당연히 C 업체에 가고 싶겠죠. 그런데 무조건 저렴한 데는 뭔가 이유가 존재합니다. 인테리어는 자재비와 인건비와 그리고 기업의 마진 그리고 기타 관리 비용으로 90% 비용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저렴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왜 저렴한지 이유를 한번 물어보세요. 뭐 자재가 저렴한 건지, 아니면 시공 범위가 조금은 줄어든 건지, 아니면 인건비를 줄인 건지, 뭐 자재 등급이 뭐 조금이라도 낮으면 당연히 뭐 저렴할 테고, 숙련된 기사 대신 초보를 쓰면 또 싸시고, 그런데 결과는 하자 생기고 AS 안 되고 1, 2년 후에는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처음에 조금 더 주고 제대로 하는 게 나아요. 아마 인테리어 한 번쯤 진행해 보신 분이라면 고개 끄덕이실걸요? 물론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적정 가격이 중요하죠. 최소 3군데 이상 견적을 받아서 비교해보고 평균 가격대에서 선택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너무 싸거나 너무 비싼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선택할 때 꼭 확인할 5가지. 첫 번째, 사업자 등록과 경력 확인하기. 두 번째, 계약서와 견적서 꼼꼼히 체크하기. 세 번째, 후기와 평판 제대로 확인해 보기. 네 번째, 상담 태도와 소통 방식 확인하기. 다섯 번째, 무조건 싼 곳은 NO, 적정 가격 선택하기. 이 5가지만 잘 체크해 보시면 최소한 망하는 업체는 거를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한 번 하면 몇 년 이상은 써야 하는 거니까 처음 선택이 정말 중요해요. 조금은 귀찮으시더라도 꼭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혹시 업체 선택하시면서 겪은 뭐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나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모두 성공적인 인테리어 되시길 바래요. 안녕.